네, 안녕하세요. 사회성이 부족한 사회교사의 두 번째 사회문화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이 며칠이냐면 이제 4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어요. 온라인 계약을. 그래서 과연 우리의 EBS 서버는 잘 버텨줄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었고 걱정이었지만 잘 버텨주고는 있는데 에러가 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첫 번째 수업을 올릴 때 동영상 파일을 하나만 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채우는 거 하나만 하면은 해결이 딱 끝나는 그런 이제 순서였거든요. 근데 막 어떤 학생이 지금 3개를 보고 있다. 똑같은 강의가 3개가 계속 나오고 있다. 무슨 에나벨이야? 막 버렸는데 막 또 나와, 또 나오고 막 아니 나 분명히 쟤 버렸는데 왜 다시 돌아오지? 막 아니에요. 보통 이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수업이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될 때는요 파일을 자르지 않겠습니다. 이게 유튜브에다 올려서 링크를 걸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EBS에 접속자가 몰리게 되면 이게 못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버가 한계가 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전국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1, 2, 3학년이 다 합치면 거의 한 40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EBS 서버를 쓰는 사람이 뭐 한 절반만 된다고 해도 200만이잖아요. 200만이 동시에. 거기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뭐 TV로 본다고 하지만 고학년 같은 경우도 이제 요거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 애들까지 합치면 우와. 그래서 막 먹통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유튜브에 기대보자 이래가지고 저희 본의 아니게 유튜버가 돼버렸는데 유튜브에다 이렇게 올렸는데 역시 자본주의 사회였어요. 대기업 최고였어요. 유튜브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처음에 15분까지밖에 못 올린다는 거예요, 유튜버가. 그래갖고 왜? 막 저 원래 구글 계정도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왜 내가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제한으로 올리려면 제 개인정보를 팔아야 되더라고요.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번호 인증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결국 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온라인 수업을 위해 저의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유튜브 측에 넘겨주고 유튜브는 저에게 무제한의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파일은 앞으로 사회문화 A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저기 이렇게 통으로 하나만 올라가니까 혹시 또 에러가 나서 동일한 게 또 올라가면 그냥 하나만 듣고 넘어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38분짜리를 3번을 다 듣는 건 어딨어요. 그건 반칙이지 않냐? 그건 선생이라고 해도 그건 아무리 그래도 반칙인 거야. 그치? 자, 그럼 교과서 가지고 오시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요즘에는 제가 꼭 하루살이가 되는 느낌입니다. 꼭 하루에 동영상을 하나씩 동영상 강의를 찍고 올리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구독자가 생겼어요. 어머 이게 뭐야 무서워. 얼굴도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고 이게 누가 수업을 하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동영상 강의인데 구독자가 생겼어. 무서워. 이게 뭐지? 그리고 재빠르게 채널 이름도 바꿨어. 채널 이름 바꿨습니다. 원래 본명으로 해놨다가 채널 이름 바꾸고 사진도 그냥 아무것도 안 띄워놨다가 펭수 사진으로 바꿨어요. 펭수한테 걸리는 건 아니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업인데요. 오늘 할 거는요. 페이지 15페이지부터 18, 19 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걸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일단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랑 미시적 관점이 뭔지에 대한 걸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 해당이 되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살펴본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가 무려 중단원 하나를 해결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내용으로 이제 과제를 어떻게 할 건지 뭐 동영상이 몇 분에 마무리가 될지 모르니까 좀 일찍 마무리가 되면 이제 과제를 하고 네. 좀 일찍 마무리가 안 돼갖고 또 그냥 시간 콱콱 채워 먹으면 그냥 다음에 할까? 뭐 이러면서 넘어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부는 물어야죠. 그쵸? 우리 어제 놀았으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거 보이나? 이거 보여요? 이거? 아, 못 그려. 미안. 제가 사는 곳에는요. 애기 꽃사과 꽃사과나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그 가을이 되면 아주 찌끄만 뭐 손톱만한 그런 사과 모양의 열매가 열리는 꽃사과나무가 있는데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벚꽃보다 이 꽃을 보면서 자란 게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벚꽃 피었다 막 와 봄이다 막 이런 느낌보단 저는 이 꽃을 봐야 이 나무에 꽃이 피어야 아 봄이구나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선거하러 이제 걸어가는 도중에 보니까 완전히 만개를 해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찍었는데 저는 사진을 발로 찍나 봅니다.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하러 가서 역대급 긴 그 투표 용지에 비례 투표 용지가 왜 이렇게 길어 진짜. 그거 너무 길어서 잘못 적으면 또 그거라던데. 뭐지? 무효표 되고 부정선거라던데. 큰일 났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탁 찍고 요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선거장에 들어갔어야 했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자마자 손 세정하고 일회용 비닐 장갑, 위생 장갑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끼고 하는데 이제 손등에다가 원래 이렇게 요거 보이시죠? 이거 투표했습니다라고 하는 거 인증 이렇게 손등에다 찍어서 사진 찍는 게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또 이제 손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커피집 쿠폰에다가 싹 찍어갖고 이건 괜찮겠지. 그래서 4월 15일 네, 국회의원 선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으니 괜찮겠네, 그쵸? 혹시 뭐 선거 하시는 분 계시려나? 이제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이제 선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선거 기준일로 해가지고 만 18세 생일이 지나면은 이제 선거가 가능하시죠. 그래서 아마 3학년 선배들 중에는 생일이 좀 빠르거나 했으면 할 수 있었을걸요. 그러니까 02년생 4월 16일 이전 출생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했을 텐데 굉장히 기분이 좀 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체 선거율은 약 66%. 조금 더 하지, 그치? 자, 교과서 15페이지. 그래도 우리가 쓰고 있는 사회문화 교과서는 교과서를 PDF 파일을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다가 이렇게 여러분이랑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3학년 수업을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사회문화 탐구라고. 근데 그 교과서는 교과서만 있어요. 교사용 지도서도 없고 PDF 파일도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직접 스캔을 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패드에 그 스캐너 할 수 있는 어플들 있잖아요. 그냥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사진이 이렇게 막 개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3학년 수업 듣는 사람들은 나는 스캔 기능이 없어.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랬는데 참 좋네요. 자, 교과서를 가지고 온 이유가 그냥 쓱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 이제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우리가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현상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징 등을 가지고 있는 거. 일단 인위적인 거면 무조건 다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끼어있는 일들이며.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바다 거북이에 대한 연구, 생태 연구 이런 거 하면은 바다 거북이만 보고 신나가지고 아싸 자연현상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거 누가 연구한다고? 바다 거북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사람에 대한 거야. 사회문화 현상이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으로 가치 함축적이다. 굉장히 복잡한 인간의 생각, 마음, 감정, 가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자연현상은 그냥 너무 뭐라고 해야 돼? 자연현상은 그 원인이 발생을 했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그치? 응? 근데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도덕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느낌 이런 게 있어서 당위성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 사람이면 당연히 그래야지. 어른한테 인사해야지. 뭐 이런 식의 당위 법칙 뭐 이런 것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연현상은 어떤 보편성, 물은 100도 기억나시죠? 미국에서도 100도, 여기서도 100도, 100도, 100도 그랬는데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는 보편성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결혼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뭐 가족의 형태 뭐 이러한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 하지만 그 해당 사회가 또는 뭐 집단이 또는 국가가 경험한 그런 어떤 특수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독특한 면이 발견한다.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물은 그 자연현상은 존재 법칙이라고 했죠. 원래부터 있었어. 인간이 발견을 하기 전부터 우리 백도시에서 끓는 건. 그치? 근데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근데 사회문화 현상은요? 개연성이었죠. 확률 대부분 그렇게 되던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뭐 탐구할 거냐, 뭐 가남적인 탐구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이게 되게 재밌어요. 똑같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을 중심에 놓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회라고 하는 공간 또는 사회 문화 현상은 굉장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다르게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갑자기 거시, 미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문화를 들었거든요. 사회문화 수업 시간에 그때 또 선생님이 늘 그랬어. 거시하고 미시는 숲이냐 나무냐 그 차이야. 숲이냐 나무냐 그거야. 근데 사실이더라고요. 에? 뭐래? 그러니까 요 거시 할 때 요 거시 있죠. 거시라고 할 때 거자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클 거. 그래서 시는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을 크게 보겠다는 거니까 뻥튀기해서 보겠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에 존재하는 큼직큼직한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누구? 미시 할 때 미자는요, 아주 미세하다, 작다 할 때 그거예요. 그러면 작게 보겠다는 거니까 뭐야, 사회문화 현상을 그러면은 뭐 큰일인데도 작은 일로 뭐 이렇게 보겠다는 거? 아니.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안에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미시적 관점 요거예요. 그럼 크게 보겠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사회 제도, 사회 구조 이런 걸 중심으로. 그럼 미시적은 구성원을 중심으로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늘 숲하고 나무를 관찰하는 태도에 비유하곤 해요. 늘. 이해가 잘 안 가죠? 다음 거 보면 생각나. 자, 거시적 관점은요. 예를 들면 요거 탐구활동 같이 보면서 얘기하려고. 실업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어. 실업이 뭔 줄 알죠? 직장을 잃는 거요. 직장을 잃는 거.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거시다, 미시다 등장하기 전에 그냥 읽어부터 보자고. 잘 봐. 실업은 산업 구조 변화와 경기 불황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산업 구조의 중심이 섬유나 건설 등에서 반도체, 정보기술 등과 같이 고용 창출 효과가 작은 산업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로 노동의 공급보다 노동의 수요가 적어 실업률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조의 변화.
경기. 이게 경제적인 기운 경기 알죠? 뭐 불경기, 호경기 할 때 그거예요. 원인이 있습니다. 실업은 누가 했지? 뭐 내가 했지. 아니면 사회를 이제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 대다수가 했죠. 한데 그 사람들의 실업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 산업구조 변화, 경기 불안 굉장히 좀 큰 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밑에 거 볼게요. 실업 문제를 바라볼 때 실업자가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낙오자로 인식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실업자를 무능력자, 낙오자, 게으른 사람 등으로 바라보면 실업자는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을 낙오자로 인식하게 되어 사회에 더욱더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을이 얘기하는 건 일단은 실업을 한 사람, 그 당사자와 그 당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죠. 그쵸? 근데 을의 얘기만 들으면 이 사람이 어느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느껴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을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이 실업자 주변에는 아주 나쁜 놈들만 있나 봐. 아니 뭐 그까짓 거 실업도 할 수도 있지. 힘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능력자, 낙오자 이렇게 아주 나쁜 놈들만 있나 봐. 그런 얘기만 하고 있죠. 그쵸? 그 해당 실업을 경험한 사람과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 사람이 어느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미시적이에요. 미시적. 그래서 거시적 관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제부터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사회 구조, 제도, 사회 구조라고 하면은 틀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틀. 그럼 제도는요? 교육제도, 종교제도, 가족제도, 큼직큼직한 거 있잖아. 그치?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땡땡땡은 잘 안 보여. 그런 것들, 그런 큼직큼직한 구조와 제도에 대해서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게 거시적 관점. 그럼 미시적 관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했고 그들의 행위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돼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를 바라본다 안 본다? 안 봐. 사회 보는 게 무슨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사회성이 없는 사회교사는 다시 비어있는 빈 공간에서 또다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리 PPT를 보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피식피식 웃어가면서. 거시적 관점에서 얘기할까요? 지금 최 교사가 저 사회성이 부족한 사회교사가 저렇게 하는 상황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한민국에서 교육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틀이 있는데 그 틀을 더 이상 멈추거나 미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 아래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행동이다. 교육제도 틀. 나 좀 잘 말한 듯. 아니면 아니야. 지금 저 사회성 없는 저 여자가 빈 교실에서 저러고 중얼거리고 녹음하고 녹화하고 있는 게 무슨 숭고한 교육제도가 그냥 먹고 살려고 나와서 저러고 있는 거지.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이것도 사회구조는 제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미시적 관점에서 얘기해봐요. 사회성이 부족한 저 사회교사는 오늘도 빈 교실에 앉아 사회문화 수업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녹화한 동영상 강의를 통해 사회문화라고 하는 교과 자체의 매력을 느낄 학생들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신념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글거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작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교사의 노력은 학생들에게 하나의 의미가 돼요. 죄송합니다.
미시것이 느낌 오시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미시랑 거시가 나오게 됐으니까 잠깐 정리를 할게요. 미시, 미안. 여기서 해야겠다. 거시적 관점이라고 한다면은요, 크게 본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 해당이 되는 대표적인 설명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기능론하고요, 갈등론,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가 거시적 관점의 어떤 대표적인 주자고요. 그 다음에 요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상론, 나는 귀찮으니까 상상론 이러니까 무슨 대출업체 같다, 그치? 상징적 상호작용론, 요게 대표적인 미시적인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이게 뭐 하자는 소리야 싶겠지만 앞으로 사회문화라고 하는 교과 안에서 모든 이해의 방법 또는 뭐 문제를 풀던 뭘 하시든 간에 요 애들은 세트 메뉴로 여러분을 같이 괴롭히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왜 안 나오지? 반드시 여러분들은 얘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기능론적인 관점에서 교육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뭐 갈등론적인 관점에서 교육 어떻게 보느냐, 뭐 사회화는 기능론, 갈등론, 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사회화는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사회문화라고 하는 교과 안에서 그냥 틀이에요. 틀 하나의 이론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약간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이런 느낌은 기능론,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능론 보겠습니다. 기능론을 보려면 우선 뭘 봐야 되냐면 여기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먼저 우리가 알고 짚어 넘어가야 돼요. 사회 유기체설은 보이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여기 굉장히 훌륭한 한 마리의 펭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펭수죠. 펭수 이름 빨간색으로 썼어. 미쳤나봐. 미안해. 미안. 지켜줘야 돼. 펭수예요, 펭수. 펭수 뭐예요? 펭귄이요, 펭귄. 살아있어요. 생명체. 이게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하는 게 왜 나오냐면요. 이 기능론은 사회 유기체설로부터 영향을 받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들은 이 사회라고 하는 공간이 또는 사회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발전되고 쭉 연결돼서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대요. 과연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사회도 살아있는 생명이랑 똑같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고 올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제 이론으로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펭수씨가 펭수가 얼핏 보기엔 삶은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다리도 있고요. 날개도 있고요. 팔이라고 할 뻔했어. 날개도 있고요. 얼굴도 있고요. 여기 등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요 등뼈뿐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내장 기관들 같은 것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신체 기관들은 다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고 그 맡은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으면 그건 한 마리의 건강한 펭귄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요 건강해야 되는 신체 부위들 중에 어딘가 한 군데 크게 펭수 다리 잘랐어. 빨리 끝내야겠어. 하고 이렇게 고장이 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 펭귄, 요 살아있는 유기체인 펭귄의 다리는 이렇게 부러지고
고장 났다고 표현하기가 좀 웃긴데, 이렇게 부러졌다고 해서 부러졌잖아요. 그러면 다리의 기능이 지금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다리만 아이야하고 나머지 다치지 않은 부위들은 그럼 멀쩡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 아픈 다리 때문에 다 몸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다른 신체 기관들에게도 요 아픈 다리로 인해서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일단 못 걸어 다니니까 불편할 거 아니야. 2m나 되는 장신인데. 응? 그럼 생각해보세요. 나머지 신체 기관들은 그러면 요 다리가 부러진 상태를 빨리 벗어나고 싶겠지? 왜? 지금 다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 때문에 나머지 신체 기관들도 아주 죽을 맛이거든. 그러니까 빨리 다리가 다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 그때가 바로 언제 건강했을 때니까. 아주 좋을 때니까. 그래서 나머지 신체 기관들은 요 다친 다리가 다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원래대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다 도움을 주고 영향을 줘서 드디어 어떻게 된다고? 짜자잔 해서 우리 펭수 씨가 나 너무 여러 번 칠했나 봐. 다리가 낫게 된다고. 요게 유기체잖아요. 요게 유기체.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사회에다가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사회도 요 유기체처럼 다들 각각 맡고 있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닐까? 교육이라던가, 경제라던가, 법이라던가, 정치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얘네들은 다 이렇게 우리가 팔, 다리, 머리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애들한테도 영향을 주겠네. 그치? 그러면 요 변화라고 하는 놈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치? 다 각자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때로. 요게 사회 유기체설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쭉 가지고 온 게 바로 뭐라고? 기능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하는 거에 사회 유기체설의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능론이 보고 있는 건 뭐냐? 펭수인데 펭스라고 해요. 다 지워야겠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본적인 상태, 그러니까 각각이 사회 각 부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 그 상태는 건강한 펭귄 상태인 것처럼 사회가 제 기능을 다 잘하고 있으니까 구조들이 기본적으로 사회는요 조화롭고요 균형적이고요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 상태를 쭉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대. 그게 사회야.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무언가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상태가 바로 조화로운 상태고 균형적인 상태라고 보고 있는 게 바로 기능론의 입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 각 부분이 이런 역할들을 하자. 자, 학교에서 선생은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자.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자. 이 얼마나 훌륭하냐 라는 식의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 그럼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걸 사회 전체가 합의해서 각자의 역할이 주어졌고 각 사회 구조의 기능이 결정이 됐대요. 이건 어느 누구도 싫었네요. 한 사람이 없대요. 근데 만약에 사회에 문제가 생겼다, 또는 사회 안에 있는 집단들, 구성원들, 어느 구조들끼리의 갈등이 발생했다 그러면 지금 뭐가 깨진 거야? 조화가 깨진 거지. 그치?
조화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는 뭘 못하고 있는 거야? 사회 각 부분이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병리현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병리현상. 뭐지? 병리적 현상. 병리적 글씨 못 써서 미안해. 병리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병 났다는 거야. 병. 응? 암 걸렸어. 응? 사람이 병에 걸린 것처럼 사회도 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제 기능도 못하고 제 역할도 못하고 그래 버리니까 조화 깨지고 균형 깨지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해진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 다들 제 기능을 수행하던 그때. 그래서 현재 상태라고 하는 것, 문제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하는 것을 유지,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는 게 가장 좋겠죠. 왜? 문제가 없는 상태잖아. 가장 좋은 최적의 조화와 균형적인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걸 쭉 이렇게 연결시켜 가려고 하는데 중심을 둬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기능론이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요. 뭐 TV나 언론 매체나 또는 뭐 다양한 대중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보수라고 하는 표현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보수라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예요. 많이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현재 또는 지금의 상태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보수적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조금 이따 갈등론 얘기할 때 나올 거야 또. 그래서 보수적이다 그러면은 뭐 이상한 생각하고 이거 아니야 원 의미대로의 보수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좀 연결을 시켜볼까? 그러면 현재 상태가 굉장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현재 2020년 4월 16일 대한민국 사회 문제 없음, 이상 없음, 균형적이고 조화로움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쵸?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 뭐 먹고 자고 하는데 별 문제 없고 건강도 문제 없고 흔히 말하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권력 있고 막 명예 막 이런 사람들이겠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론이 잘못되면 이런 이미 어떤 사회에서 상당 부분의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계층의 이익을 이제 대변하는 지금 문제 없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가 될까 봐. 그렇게 이제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 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뭐 이런 거, 뭐 사회가 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느냐, 또는 사회 공동체들이 조화롭게 어떻게 이렇게 지낼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굉장히 좋지만, 이 기능론 입장에서 혁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급작스러운 이제 저기잖아요. 변화잖아요. 갑작스럽고 불발이 아니지? 갑자기 발생하게 되는 그런 어떤 변화잖아요. 이건 안 좋은 거거든. 근데 혁명은 주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왜? 기능론 입장에서 얘는 나쁜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일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설명하기 어렵다. 요거. 괜찮죠? 그래서 기능론. 자, 그럼 갈등론은 뭐냐? 갈등론도 혹시 앞에서 기능론 얘기할 때 사람 얘기 기억나? 구성원 얘기 뭐 이런 거 기억나요? 안 나죠? 그래서 것이죠. 자, 그럼 갈등론 갈게요. 갈등론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기능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의 어떤 부분들은 다 제 기능이 있어 해서 기능론이었잖아. 그러면 갈등론은 뭐냐면 사회는 늘 갈등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갈등론이에요. 이 갈등론의 시작은 바로 요 어떤 뭐라고 할까? 생산수단의 소유 뭐 이런 걸로 해서 자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기 했는데요. 요즘에는 요렇게 나눠요. 뭐냐면은 지배집단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해당 사회에서 사회적인 어떤 희소가치가 높은 것들을 이미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배집단이라고 얘기하고, 그 지배집단은 굉장히 적은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거 좀 눕혀서 얘기를 해볼게요. 글씨를 잘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얘네가 얘기하는 갈등의 발생은 이런 것들이에요. 사회에는요, 사람들이 모두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가치 있는, 사회적 가치라고 해야 될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있대. 근데 이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상은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실제 존재하는 게 상당히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누구나 다 그걸 갖고 싶어 하니까.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요, 재산, 그다음에 명예. 잘 쓸게, 미안해. 이러면 눕힐 이유가 없지, 그치? 자, 재산, 그다음에 명예, 그리고 권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싶은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갖기가 힘들더래. 그러면은 요거를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요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요 사회적 가치를 가져가는데 훨씬 더 잘 가져가더래. 그럼 생산수단이 뭐냐?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농사가 산업의 방법이었던 시절에는 생산수단이 뭐예요? 땅이지, 땅. 그치?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농산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 재산이 많을 거고요. 그럼 옛날에 땅 많이 가진 사람들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을 텐데 영주 땅 없는 사람 누구 농노 재산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재산을 바탕으로 영주는 농노에게 뭘 할 수 있어요? 너 나 따라와, 일해. 권력, 누구를 복종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복종시키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는 요즘 같은 물론 이제 3차 산업을 거쳐 4차 산업 사회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뭐 좀 얘기하기 어렵긴 하지만, 요즘에는요, 한참 뭐 정보화다 뭐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본, 배웠을걸, 토지, 그리고 노동.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뭐만 있으면 돼? 자본. 이게 뭐예요? 돈. 왜? 돈 가지고 땅은 사면 되지. 그치? 그리고 월급 줘서 노동자 고용하면 되지. 그러니까 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건 결국 재산과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사회적 희소가치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뭐 할 수 있더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더라. 그럼 그런 사람들이 흔해? 안 흔해. 찌끔이야. 그래서 집에
계급이라고 표현된, 지배 계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교재는 또 있을 거예요. 옛날 표현이긴 한데. 지배 계급 또는 지배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나도 갖고 싶은데 누가 피지배 계급이, 피지배 집단이. 근데 이놈의 것들이 지들이 한번 가지고 있는 걸 뭐 하고 싶어서 그냥 천년 만년 지들끼리만 가지고 가고 싶어서 뭐 하고 있더라? 사회 자체에 계속 자기들에게 유리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갈등이 끝날래야 끝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갈등론. 그래서요. 갈등론 입장에서는요, 사회 각 부분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건 아까 기능론자들이 얘기했죠. 사회 모두가 다 같이 합의해서 그러한 기능과 역할이 정해졌다. 그 어느 누구도 노라고 얘기 안 했어 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갈등론은 웃기고 있네. 야, 니들이 그게 맞는 거라며. 니들이 강제로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런 기능이 있는 거라고. 왜? 니들이 뭐 하려고 더 계속 오랫동안 기득권,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계속 유지하려고 우리를 억압하고 강제해서 계속 사회 여기저기를 너네한테 유리하게만 만들고 있는 거잖아. 이 갈등 유발자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갈등론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사람은 갈등은요,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갈등은요, 사회가 변화해야 된다는 어떤 신호,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다라고 하는 발전의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걸 좀 긍정적이고 어떤 좋은 어떤 효과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갈등론자들이에요. 하지만 앞에서 기능론은 어떻게 설명했어요?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였죠. 왜? 그건 사회가 아야 하는 거야. 사회가 아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러는 거야. 빨리 낫게 해줘야 돼. 그게 갈등과 대립이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재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이 사회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변화를 해야 되고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돼.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갈등론의 입장을 좀 진보적이다. 아이고, 글씨 너무 이상한데? 진보적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아까 전에 보수적이다. 예, 반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다른 의미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갈등으로만 소개를 하고 갈등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 현실 사회에서는요, 협동도 하고 조화도 하고 균형 있게 이렇게 잘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왜? 지금 여러분과 나 사이에도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제도라고 하는 사회 구조 안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 갈등과 대립의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갈등이나 대립을 할 틈이 있기나 해? 얼굴이나 봤어? 얼굴이나 보고 얘기하는 거면 말이나 안 하죠. 그쵸? 그래서 갈등론. 나머지가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인데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연결을 해서 할게요. 왜냐하면 벌써 43분이야. 43분. 이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론, 갈등론 여기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주제탐구 읽을 거리가 굉장히 많네요. 그냥 뭐라고 할까,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좀 뭐 이런 말도 있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한번 쓱쓱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뭐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 25페이지? 26페이지? 뭐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관점에 대해서 살짝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주말에 비 온대요. 이 영상은 주말이 지나고 나서 올리겠구나. 음, 되게 좀 웃긴 게 어제 선거를 하고 나서 마스크 쓰고 다 하고 커피숍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커피집이 있어서 거기에 들려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집에 가지고 가서 뭐 마셔야겠다라고 하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 동네 커피집에 손님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테이블마다.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봤더니 학생들이야. 네, 중고등학교 중학생인지는 모르겠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정도 돼 보이는 그런 학생들이 다들 봄이라서 그런지 데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마스크도 안 했어.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보고 계시는 공간이 여러분의 방 안이거나 거실이거나 또는 집 안이길 빌면서 집이 아니길 빈다는 게 아니야. 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완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 해산.